가기 마련이잖아요. 마음이 먼저인 것 같아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야 몸이 먼저야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도대체 모르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오늘도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오늘 컨디션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저 매일 좋았습니다. 아니에요. 지난주는 80점이었어요. 자, 네. 오늘은 100% 풀충전한 정혜인 교수와 함께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할까요? 사실 매주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제 나름대로 다양한 고민들을 하면서 좀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저한테는 좀 언젠가부터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번 주는 코로나의 또 다른 병폐였던 살찐자,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확진자는 이제 살이 확진자를 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하고 심리하고 어떻게 연결할까요? 이 하여튼간에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진짜 집안에만 있고 바깥 활동 많이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살찌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번 주에 어느 날 8개월 만에 상담을 저한테 다시 하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예. 마지막으로 배웠을 때보다 한 5kg 정도 슬림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차츰차츰 다이어트를 하셨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한 달 만에 한 9kg을 한꺼번에 감량을 하셨다면서 저한테 음식을 참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신을 강하게 무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질문이셨어요. 오늘 이 시간 귀 쫑긋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 그럴까요? 예. 왜 저기 살찌는 거는 금방이잖아요. 이거 빼는 거 그렇죠. 진짜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분은 규칙적이지 못한 식습관과 10년 넘게 하루도 빼먹지 않고 탄산음료를 매일 섭취하면서 아이고. 당뇨가 생기셨고 또 의사분이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진단을 내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감량의 주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제게 오셨을 때 늘 하셨던 이야기들 중에 불면증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건 역시 체중 감량으로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살 빼면은 다이어트 하는 과정이 힘들어가지고 오히려 잠 설칠 것 같은데 불면증도 좋아지고 이분 입장에서는 다이어트 살 뺀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쯤 되면 아마 만병의 근원은 비만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고요. 아까 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니 도대체 심리학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 이런 그러니까. 말씀도 좀 하실 것 같아요. 예. 일단 살이 찐다라고 하는 것은 소비하는 칼로리에 비해서 섭취하는 음식의 양이 많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잉여 에너지가 쌓일 거고 그 결과가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지 될 부분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나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습관이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가정사라든가 이런 게 다 모여가지고는 비만으로 이어지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지 되는데요. 습관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혹은 학습된 행위가 되풀이되어 생기는 비교적 고정된 반응 양식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또 습관의 순 우리말인 버릇을 또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면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버린 행동 혹은 윗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할 예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참 말이라는 게 묘합니다. 네. 습관은 한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느껴지는데 네. 제가 그런 소리를 하도 버릇없는 놈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건 나쁘게 느껴져요. 그건 아마도 이 단어들을 꾸미는 말이 부정적일 때와 긍정적일 때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예. 부정적일 때 우리는 어떻게라도 이것을 고치고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물론 그 반대로 긍정적일 때는 그것이 뭐든 곧 성공의 지름길이거나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처럼 인식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요즘 너튜브 같은 데 보니까 하루 생활의 루틴 이런 게 유행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좋은 습관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너튜브에서도 조회수도 높고 하던데 이게 네. 루틴을 잡는 것도 비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비만은 나쁜 습관과 바르지 못한 버릇들이 결과가 되는 것이고, 예. 감량은 좋은 습관과 올바른 버릇이 성공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감량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습관과 버릇에는 규칙적인 식사, 운동, 그리고 과식하지 않고 나의 패턴을 지키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의 루틴이 좀 필요해지겠죠? 규칙적인 식사, 운동, 이건 어떻게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식하지 않는 것도. 네. 야, 이 의지라는 말에서 확 꺾이는. 아니,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게 이제 여름 되니까 뭐 수영복 입기 위해서 아니면 옷 맵시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사실 건강이잖아요. 건강을 위한 거고.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듣고 나서는 야, 이게 그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습관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좋은 버릇을 가져 가지고 나 자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가장 큰 변수인 절대적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비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상적인 체중도 사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시간에 이것을 뛰어넘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무리가 될 수 있고요. 또 나에게는 가혹한 형벌을 주게 되는 거죠. 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에다 자물쇠를 채우고 싶어 한다는 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일 테고, 또 만약에 내가 이 자물쇠를 갖다가 나도 모르게 열어서 예기치 못하게 돌발 행동이라도 해서 음식이라도 섭취하게 되면 또 나는 또 나를 너무 나무라게 되면서 너는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아주 쓸모없는 존재야, 이러면서 또 나를 비난하게 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면서 계속 꾸준히 널 뭘 제대로 해내겠니? 이라면서 나를 계속적으로 나무라게 된다면 이것도 굉장히 슬픈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자책하고 이러다 보면은 오히려 위축되고 여러 가지 그럴 것 같은데, 꾸준하게 하는 게 뭐든 중요하네요. 다이어트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일반적으로 비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기는 우울감과 자기도 모르게 음식을 먹게 만드는 어떤 충동성, 그리고 비만으로 생기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지나친 나머지 혹시나 어디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건강 염려증이 흔하게 나타나거든요. 예. 또 게다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것을 또 여러 번 반복하게 된다면 폭식으로 인해서 음식을 절제하지 또 못하게 될 수도 있을 테고,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하는 자기 비하로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신체상을 갖게 됩니다. 예. 이런 신체상 장애가 생기게 되면 자신의 몸을 매우 혐오스러워하고 격렬하게 되어서 자기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원인이 신체상 장애라고 말을 하는군요. 네. 우리도 좀 심리학 용어 하나 알아가지고 가야죠. 어쨌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한 번 더 주목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네. 부정적으로 쌓여진 자신에 대한 마음도 단숨에 사라지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점진적으로 본래의 건강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찾아가도록 도와줘야 될 테고, 이렇게 마음을 천천히 바꿔갈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겠죠.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비만은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오늘 드려보고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심리학자 입장에서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일단 체중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루아침에 이 살을 한꺼번에 빼겠다는 마음부터 버려야 합니다. 예.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간단히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단기적으로 언제까지 이러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천천히 시작하고 무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하루에 그러면 300g씩 빼는 걸로 잡았고 맞춤형 요거 말고 좀 더 주세요. 네. 식사
식사는 좀 가급적이면 혼자 하시는 것보단 여럿이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먹는다는 행위 자체를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덜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좀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도 버려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거지 내가 누군가 비교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 알고 싶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도 역시 나 스스로 내가 나를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누가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나에게도 좋겠지 하는 어떤 부정확한 정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부정확한 정보에 현혹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하여튼 뭐 성취감 이런 것도 타인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느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이어트도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잘하고 있으면 나한테도 스스로에게도 좀 보상도 해줘야 되겠죠? 물론이죠. 이렇기 때문에 하루쯤은 좀 멋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치팅데이를 좀 만들어주면서 나에게 지금까지 성공했어, 잘했어 하면서 심리적으로도 좀 칭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어려운 일을 이렇게 해내는 사람이고 나는 못하는 게 아니야. 생존에 필요한 먹고 자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도 잘 참아내니까 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고요. 오늘은 치팅데이 할 겁니다. 자, 오늘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알쏭달쏭 심리학 정혜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